자, 일단 오늘은 뭐 이론 수업하기 좀 그럴 것 같고 방정식 활용을 쭉 그냥 풀어보자. 내가 몇 문제 실력을 해보니까 한 60문제 정도 되네요. 2시간 동안 하면은 얼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일단 뭐 늘 활용 단어는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때까지 다 실려 있어. 특히나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일단 유형이 많아서 어려운 것도 있어 분명히. 근데 유형별로 뭐 많이 틀리는 거 우리 뭐 많이 틀려요? 거듭시 문제, 농도 문제, 분계산 문제, 전과 원가 이런 게 진짜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속하는데 그걸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계속 지도를 해보니까 방금 말한 거 외적인 유형도 오답이 꽤 많아. 변형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인 선에서 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게 문제야. 아직 니네가 문제풀이 경험도 많이 없고 일단 좀 어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험상 부족한 부분 때문에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들은 다시 점검을 해줄 거고, 근데 사실 니네들은 2학년 1학기 거 1차 고등기 활용, 연립방정식 활용, 1차 함수 활용은 나랑 같이 했네. 그러니까 그런 건 나랑 같이 했지만 2학년 1학기 거 할 때 분명히 힘들었을 거야. 활용 문제 풀 때. 근데 그게 누적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1학년 때 지금 하려고 하는 1차 방정식 활용하고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조건이 똑같아요. 1학년 때에는 1차 방정식이니까 미지수는 분명히 x 문자 하나밖에 못 써. 연립 1차 방정식일 땐 문자 2개를 써서 풀어. 그럼 니네도 그때 당시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랑 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야. 연립 방정식 풀 때 선생님 이 문제 그냥 1차 방정식 활용 문자 하나 놓고 푸는 건 안 돼요? 해도 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운 주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방정식의 해를 무조건 풀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내가 니네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계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미지수를 하나 놓고 풀 수 있는 거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1차 방정식 활용처럼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이야. 왜? 문자가 많으면 불편하죠. 근데 문자 하나 갖고 못 푸는 방정식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니네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공부했던 거야. 알겠죠?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럼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을 잘 해놔야 2학년 때 연립 방정식 1차 부등식 활용 등등등등에 나오는 유형이랑 겹치는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1학년 거 잘하면은 2학년 거도 잘하게 돼. 내가 언급하지 않아도 이거 1학년 때 했던 거랑 문제가 똑같네 라고 느끼는 애들도 있어. 뭐 기억이 나서 푸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형태만 봤을 때 연립방정식 문제가 아닌데? 선생님 굳이 이거 문자 2개 놔야 돼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그런 애들은 보통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 열심히 하는 애들인 경우가 많아. 굳이 왜 이걸 문자 2개 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연립 1차 방정식 때에는 문자 2개 놓고 식세원의 연습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뭐라 했어요? 문자 2개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문자를 하나 쓰는 연습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뭐 니네 선행도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연결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자, 좌우디간 이건 1학년 내용이니까 문자 하나밖에 못 써요. 그치? 니네가 뭐 오늘 이거 숙제를 내가 내주긴 하겠지만 좀 기억이 나면은 연립방정식 식을 한번 계산하지 말고 식 하나 세워보는 것을 추천을 해. 사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똑같거든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 형태로 식 세우기를 하는 거를 중간중간에 혹시 기억이 나면은 한번 풀지 말고 식만 세워봐. 알겠지? 니네 이게 사실 복습이 들어가야 돼. 활용은 매해 애들이 고생하는 내용들이야.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일단 뭐 알겠지만 앞에 있는 유형들은 공식의 우전성보다는 뭐 상식적인 면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어디까지 풀었냐 혹시? 어디까지 풀었어? 거의 안 풀었지? 몇 번까지 풀었어? 거의 안 풀었어?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볼까? 다르죠. 소리가 다르네, 여기는. 자, 연속한 세 홀수의 합이 153이다. 그러면 공식이 없어요. 홀수에 관련된 공식은 식의 숫자의 형태를 미지수 쓰는 형태는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야, 홀수는 자연수잖아. 근데 연속한 홀수면 이런 거 아니야? 뭐 당연히 알 것 같지만 3, 5, 7 이런 게 연속한 홀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특징이 어때? 이만큼 차이 나죠? 근데 연속한 짝수도 이만큼 차이 나죠? 자, 그럼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연속한 홀수만 얘기합시다. 홀수 같은 경우는 식을, 자, 미지수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이거 2학년, 3학년 다 연결되는 거야. 3, 5, 7 중에서 니네가 미지수를 몇 개밖에 못 써? 하나, 수진아. 따라서, 만약에 나는 3을 기준으로 미지수를 놓겠다. 그러면 3에 해당하는, 자, 가장 작은 자연수를 미지수를 놓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자연수는 어떻게 돼? 2씩 커진다라는 거를, 자,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거는 2가 더 커져야 되니까 x 더하기 4가 넣는 거죠. 상식적 계산에서의 식이 아니에요. 사실 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근데 어떤 사람은 5 기준으로 해도 되거든. 그럼 나는 가운데 위치한 홀수를 미지수를 넣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홀수는 2가 커잖아. 작죠? 그러니까 x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 자연수는 2만큼 크니까 x 더하기 2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 보면서 하나만 외워서 적용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문제 조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미지수를 넣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가장 무난한 건 어떻게 미지수를 하지? 물어보는 거 문제에서. 가장 작은 홀수 계산하세요. 가장 큰 홀수 계산하세요. 자, 가장 큰 홀수 계산하라고 했으면 여기다 미지수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거 고등학생들도 수업할 때 이거 다 해준다. 얘들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홀수는 2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x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 자연수는 2를 또 빼면 되니까 x 빼기 4가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상식적인 공식인 거야, 이런 게.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식을 못 세워서 못 풀어. 방정식 활용이나 부등식 활용은 계산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식을 못 세워서 못 푸는 거야, 결과적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앉아. 잘 왔습니다. 앉으라. 자, 이제 시작했어. 빨리 앉아라. 최상이 꺼내면 돼. 최상은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자. 네. 책은 다 있잖아. 네. 최상이만 일단 꺼내봐. 자, 그래서 연속한 홀수나 연속한 짝수나 이렇게 미지수를 쓸 수 있다는 거. 자, 필기할 때 다 이따가 해놓으시고. 그럼 연속한 세 홀수의 합이 153일 때,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다? 그럼 생각? 문제집이 잘못된 부분이 이래. 일단, 문제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세 가지 형태 중에 누구냐면, 가운데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야. 세 개를 더하면 2가 날라가요. 숫자가 없어지니까 계산이 좀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지. 이걸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 자, 근데 늘 얘기하잖아. 수학은 실수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걸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가장 작은 거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거 구하는 거 아니니? 그럼 방정식 열심히 풀어서 x값이 나왔어. 그럼 그걸 답으로 체크하는 실수를 한다고. 물론 난 안 그럴 건데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천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작은 거에다가 미지수 쓴 이 노란색 식을 쓰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을 한단 말이야. 알았죠? 실수를 안 하게끔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공부가 원래는. 알겠지? 아니면 책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야. 니네가 딱 식 세우면서 가장 작은 거 물어봤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놔. 그 다음에 식 세우는 건 나쁘지 않아. 그리고 뭘 물어보든지 간에 시중 문제집은 가운데 걸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거밖에 없는 줄 아는 거야. 문제집이 잘못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것만 외웠어. 좋은 거 아니야. 알았지? 자, 선생님은 추천하는 대로 자, 노란 거 써서 한번 해보자. 뭐라 했어? 더하면 되잖아. 자, 더하기 바로 해봐. 3x 더하기 6 되는 거 맞니? 그게 얼마네? 153이에요. 자, 1차 방정식 떡하니 만들어지죠. 자, 계산을 못해서 틀린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 자, 넘기기 전에 나는 3을 먼저 앞으로할게. 자, 그럼 x는 49라고 나오는 거 맞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답이지 그냥. 네, 나는 노란색, 제일 작은 거 미지수 놓는 거를 택해가지고 시험을 세웠으니까. 자, 이거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강조한 방향대로 하세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시험 봤던 거 결과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중간고사 보고 아직 정확하게 성적 취합은 안, 성적 결과는 합산 점수는 안 나왔는데
나 들으니까 시험 1교시, 2교시 맞지 우리? 네. 1교시가 이제 100점 만점이 아니라 60점 만점으로 점수 계산이 되고 그때 30문제 풀었을걸 우리? 그래서 한 문제당 2점으로 아마 계산이 된대. 본인이 몇 개 틀렸는지 대충 얘기해서 알고 있죠 내가. 서술형은 내가 아직 안 해가지고 맞은 개수 곱하기 2하면 성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서술형이 40점 만점인데 10문제 있었어 아마. 거기 중에서 이제 100점을 40점을 잘게 쪼개가지고 채점을 하고 있는데 대충 들으니까 수진이가 제일 잘 봤대 우리 반에서. 야 쩐다. 몇 점인지 못 들었어 근데. 근데 객관식은 내가 잘 못 봤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조만간 아마 오늘 무슨 요일이냐? 화요일이냐? 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 같아. 우와. 그것만 들었어. 네 이름을 얘기하기를 외워했더니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봤다고. 와 쩐다. 아 그런가 보다 해 일단.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성적이 서술형이랑 합산 점수가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 참고하시고. 그러면 대충 자기 점수를 1교시 몇 개 맞았는지 아니까 나중에 통보받은 점수에서 빼면은 자기 서술형 몇 점 받았는지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맞지? 40점 만점 중에 몇 점 받았나 계산할 수 있어. 조만간 알려줄게 어쨌든. 자 답은 나왔고 근데 이런 거 여기다가 없어요. 인성은 좀 늦게 온다 했고 성범이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안 왔죠. 정신 차려 임마. 썼냐? 자 한 달 넘겨보네. 자 그 다음 2번 유형도 똑같아. 이것도 그냥 상식적인 문제야. 공식이 딱히 없어. 자 그 중에 돈 문제를 하자. 10번 문제. 목요일부터는 1층에서 한다. 그리고 교실은 선생님이 다행히도 큰 교실을 찜했어. 와. 큰 교실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차지했어. 다행히도. 근데 2개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잘하는 선택인지 모르겠어.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4층에 있을 시절에 썼던 강의실처럼 직사각형 모양인데 네. 그때 썼던 거보다는 좀 더 길어. 이게 4층? 옛날 4층? 근데 또 하나 고를 수 있었던 데는 이게 좀 짧아. 근데 거의 정사각형이야. 넓이만 보면 얘가 더 넓어. 근데 그림이 좀 왜곡되게 그리긴 했다. 실제로는 얘가 더 넓긴 한데 정사각형이 좋은가 직사각형이 좋은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 정사각형 교실이 장점. 칠판이 커. 나 칠판 큰 거 좋아하거든 사실. 그래서 처음엔 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가 불편할 것 같다. 왜냐면 칠판도 크고 뒤에도 길면은 앞에 앉아도 애들이 글씨 보는 게 안 불편한데 이게 정사각형이면 이런 구석진데 앉은 애들이 글씨 보기가 좀 불편하거든 사실. 내가 특히 여기서 글씨 쓰고 있으면 여기 있는 애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너무 커도 안 좋거든. 그래서 니네를 위해서 그냥 앞뒤기 임대를 골랐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서 할 거야. 코스가 아직 거기 써있질 않는데 아마 105까지 있으니까 아마 106? 여기까지는 왜 공유이에요? 교실을 더 만들었으니까. 1층에 엄청나게 큰 강의실이 있는데 니는 안 가봐서 모르지? 네. 2, 3학년은 가봤거든 이제 시험 대결. 그래서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만들어놓은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를 잘게 쪼갠 거야. 교실이 엄청 커. 100명 넘게 들어. 우와. 엄청 커.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수업 못 하잖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데도 불구하고 몇 명 수업을 못 했어. 그래서 너무 공간이 비효율적이 되니까 쪼갠 거야. 어차피 많이 못 들어가니까 교실 단위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가운데 복도를 이렇게 두고 큰 강의실이 이렇게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복사기가 있고 좀 더 잘라야 되는 거야. 나머지 교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우와. 이제 내가 여기를 들어가. 내가 좀 여기 좀 웬만거리는 거야. 정사각형에 가까운 교실. 그래서 출입문은 니네 이제 올 거니까 알고 있어야지. 입구가 여기 입구란 말이야. 1층이야 1층. 1층에 엘베 타던 데 있잖아. 거기 뒤에 돌아보면은 들어가는 문이 있어. 여기 1층이요? 이 건물 1층. 해가지고 쭉 복도 타고 들어오면은 요 구석에 있는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지? 출입문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쭉 따라 들어오면 돼. 알았지? 상당한 안 나죠. 근데 몇 호가 될지 모르겠다. 106, 107, 108, 109 이렇게 하려나?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내려가서 좀 보고 왔는데 다 끝났더라고.
우와. 위에 이게 천장에 이게 등 같은 것만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책상이랑 이런 거는 다 저희도 가서 보는 거예요. 응? 저희도 가서 보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가네. 그건 왜? 관계자의 출입금이죠. 네,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교실은 좋을 거야. 자, 4층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 내가 보기엔 더 커. 자, 자원지가 그렇게 됐고요. 10번 문제 해보자. 자, 윤비가 현재 가진 현금은 5만 원. 경진이가 가진 현금은 3만 원이다. 앞으로 윤비는 3,000원씩, 경진이는 8,000원씩 모은다면, 자, 이것도 상식적인 거죠. 매달 입금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윤리 같은 경우는 5만 원에 일단 물어본 게 뭐예요? 몇 개월을 물어봤잖아. 이 개월은 무슨 뜻이야? 돈을 입금한 시간이지. 이렇게 그래서 입금한 개월 수를 x로 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입금한 개월 수에다가 한 달당 얼마 넣는지를 곱하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 아니야? 네. 공식이 아니죠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틀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3,000원에다가 입금한 개월 수 곱한 것까지 나오면은 이게 뭐야? X 개월 후 윤미가 입금한 통장에 넣은 전체 금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진이는 8,000원씩이야. 원래는 3만 원을 갖고 있어. 그럼 8,000원 곱하기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동안 입금했으니까 X 개월 곱하면 되겠지. 네. 자, 뭐 물어봤니? 몇 개월 후에 윤미가 모은 금액과 경진이가 모은 금액이 같아지냐라고 했으니까 같아라고 쓸 수 쓰면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은 활용 단어는 계산 안 해준다. 왜? 계산 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 식을 못해서 잘 풀려가지고 계산은 니네가 해. 아까 내가 말하다 보니까 그냥 계산했는데 안 한다. 난 원래 네. 활용은 절대로 계산 안 해줘요. 자, 원래 식만 써놓고 집에서 숙제하면서 뭐 계산 좀 해봐 이런 거는. 네. 자, 다음 거는 이제 다 적으면 12, 13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12가 좀 더 어려우니까 별표를 쳐놓고요. 고민 좀 해보시고요. 이거는 13번 문제를 좀 해볼 거야. 요즘 애들이 늦게 오고 빠지고 그래서 개념 설명 남은 거는 목요일날 마무리해야 돼. 세강실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근데 거기도 칠판은 이만했던 것 같아. 아니 이거보다 좀 작다. 아 이게 딱 좋은데. 이거 떼서 갖다 달라고 할까? 아 이게 딱 좋은데 써야지. 그 앞뒤가 길어서 폭은 요거보다 약간 좁은 것 같은데 앞뒤가 많이 길어가지고 책상 배치된 거 보니까 한 줄에 4개 배치해도 남더라고. 원래 이따 저쪽 우리 7층은 3개 원래 있던데 3개, 4개 놓을 수 있는데 빠듯했거든 사실. 네. 근데 우리 가는 데는 여유가 좀 있더라고. 근데 선생님 책상이 없어. 원래 7층에 선생님 나무 책상 하나 있었잖아. 네. 그게 없어. 없어서 이제 니네 책상 몇 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랍장 하나 올려놓고 써야 돼. 자, 어쨌든 무게는 생강이시에다가 자, 13번 해보자. 물속에서 아연의 무게는 8분의 1만큼 가벼워지고 부위의 무게는 7분의 1만큼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는 원리는 안 했는데 이런 거. 부력이라고 하더라도 부력. 배가 뜨는 원리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죠. 소금 물일 때랑 일반 물일 때랑 부력이 차이가 생긴다고 하잖아. 그렇지? 소금물이 더 많이 뜰 거야.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일반 그러니까 바다 수영장보다 바다가 사람 몸에 더 잘 뜬다고 하던데 보니까 부력이 세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 까먹었어 근데. 왜 그런지가 기억이 안 나. 자, 물속에서 어쨌든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아연과 구리가 섞여 있는 합금의 무게가 자 물속에서 130g일 때 이 문제가 사실 연립방정식 때에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문제에 해당하는 풀을 먼저 한번 해보자. 야, 아연하고 구리가 섞여 있지. 그럼 대상이 두 개야. 그럼 이게 연립방정식이 되면은 아연하고 구리를 미지수를 x, y를 둘 수도 있어. 같이 생각해야 돼. 니네는 이제 왜 그러냐면 선행이 좀 느렸던 애들이면 연립방정식을 안 배웠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그냥 이 문제 풀이만 하면 돼. 근데 니네는 사정이 달라. 니네가 이걸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당장은 2학년 활용 문제 때문이야. 3학년 활용 문제 때문이야. 니네 2학년 거 했잖아.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은 설명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연립방정식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죠? 무슨 말 하는지. 연립방정식 어려워하는 애들이 1학년부터 못했던 애들이 훨씬 많아. 확실히. 둘 다 비슷하거든. 자, 중1이라면 다 써보자. 미지수 하나만 써야 되죠? 생각.
물어보고 있는 게 합금 속의 구리의 무게잖아. 그럼 미지수를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 물어본 게 구리니까 구리를 xg이라고 놓고 아연이지? 아연은 어떻게 넣으면 돼? 미지수 이미 다 썼잖아. 그럼 전체 151g에서 구리의 무게만큼만 빼면 되겠죠? 이해됐어? 응?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굳이 미지수 두 개 쓸 필요가 없거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물속에서 130이 되었다는 얘기는 가벼워져서 이게 된 거지. 이거는 실제 무게잖아. 맞아요? 그러면 가벼워지는 게 어떻게 가벼워진다고 됐냐면 물속에서 아연의 무게는 8분의 1만큼 가벼워진대. 지금 생각, 이건 비율상의 문제잖아. 8분의 1만큼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전체 비율 1에서 8분의 1이 쫙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8분의 1만큼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얼마큼 남은 거야? 8분의 7의 비율은 남아있는 거지. 이건 상식이잖아 사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구리는 7분의 1만큼 가벼워진대. 7분의 1만큼 가벼워진다라는 얘기는 얼마만큼 남아있는 거야? 7분의 6의 비율은 남아있는 거지. 근데 왜 감소 갖고 남아있는 걸 계산했을까? 거기에 있는 130g은 대상이 뭐예요? 줄어든 무게가 아니잖아. 이게 헷갈려 한다고 해요. 이 줄어드는 무게가 130이 아니라 줄어들고 남은 거잖아. 줄어들고 남은 거잖아. 줄어들고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써있는 7분의 1, 7분의 1, 8분의 1 갖다가 이걸 계산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꼼꼼히 합시다 우리. 알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해서. 자, 그러면 구리는 xg이 실제 무게였는데 7분의 6 남아있대. 그러면 7분의 6 곱해서 비례배분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아연은 151 마이너스 xg이 실제 무게인데 8분의 7 남은 거잖아. 8분의 7 비례배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더한 게 뭐라고 하면 돼? 줄어들고 나서의 결과물. 아까 몇 g이라 했어? 130g입니다. 라고 식 쓰면 되는 거야. 자, 지금 푼 건 무슨 풀이에요? 1학년 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중2 풀이도 한번 해보자. 우리는 어쨌든 나랑 만나기 전에 연립방정식을 하셨으니까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자, 일단 식 써보고. 단 130이에요? 아니요, 이거 풀어야죠. 이거는 통분해서 최소 공배수 곱해서 풀어야죠. 계산 안 해준다니까. 자, 합금 속에 뭐 물어봤어? 구리의 무게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이 식의 1차 방정식의 답이 그냥 답이야. 알겠지? 자, 그럼 중학교 2학년 거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 두 개 쓰는 거죠 우리. 그러면 물론 문제에서는 구리를 물어봤지만 구리를 xg이라고 놓고 아연은 몇 g이라고 놓을 수 있냐? yg이라고 놓는다. 창우가 저 핸드폰 화면 있잖아. 손가락으로 여기 한 번만 살짝 탁 하고 누르면 초점 잡는 마크가 이렇게 생길 거야. 살짝 퍽 하고 누르면. 그럼 됐어. 감사합니다. 자,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잘 봐라. 일단 이만큼 남는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원래 xg이 있었는데 7분의 6만큼 남은 거잖아. 그러면 x의 7분의 6만큼 남았으니까 비례배분하고 y의 몇 분의 몇 남았다고 했어? 아연의 8분의 7만큼 남았다고 했지? 8분의 7만큼 곱한 것끼리 더하는 게 전체가 뭐야? 줄어들고 나서 남은 거 130g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식이고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하나는 뭐 하면 되고? 애초에 151g이라고 했지. 그게 뭐였어요? 물에 넣기 전에 구리와 아연의 양이죠. 자, 따라서 애초에 물에 넣기 전에 무게를 합산한 거는 151g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됐니? 근데 애들이 1학년 거좀 기억 많이 하거나 1학년 거 미지수 두 개 넣는 걸 싫어하는 애들은 좀 고집 부리는 애들도 많더라고. 이걸 안 세워 이렇게. 하나만 갖고씩 세우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미지수 두 개 넣는 연습하는 건 못 넣는 문제 같은 경우에 미지수 하나 갖고 풀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문제로 일단 훈련을 하고 진짜 미지수 두 개밖에 못 넣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다 이유가 있어 공부하는 게 사실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연습할 땐 해라.
그리고 또 그렇게 느끼는 애들이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건 가관법, 대입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다 보면 대입법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y는 151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를 하면 y 대신에 뭐 집어넣어? 151 마이너스 x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라. 여기다가 151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그 식이 요거야. 똑같지? y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식 똑같죠? 네. 일단 이런 걸 느꼈으면 공부 열심히 한 거긴 한데 이걸 또 이제 어차피 식 세우면 1차 방정식 만들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미지수 두 개나 식을 두 개 세워야 돼요? 귀찮아요 선생님 이런다고.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정리는 두 개 좀 다 해놓자. 빨리 쓰세요. 시간 줄 테니까. 다 썼냐? 실기 빨리 써. 니네는 다는 아니지만 몇몇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풀이 다 할 거다. 복습도 좀 해야지. 그치? 자, 두 개 다 써라. 다 썼지요? 계산은 집에서 해보아라. 네. 자, 다음 거. 자, 한 장 넘겨보시고 한 페이지에. 자, 다음은 이제 거속시 나왔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속시 공식은 알아야 되는 상태인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기준이 시간이냐, 속력이냐, 거리냐에 따라서 식이 다양하게 세워지는데, 자, 일단 얘는 거속시 문제도요. 연립방정식 스타일로 식 세우는 게 대부분 돼요. 대부분 돼요. 거속시 2학년 때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무난하게. 아유, 거속시 문제 많이 실렸네. 얘는 한 두 개 풀어야겠다. 자, 간단한 거는 요거 한번 해보자. 진수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4km.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6km로 걸었다. 자, 올라갈 때 시속 4km. 자, 일단 거속시 문제는 문제 풀다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였죠? 단위 맞춰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어디에 맞춰졌어요? 속력의 단위에 많이 맞춰졌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럼 시속 4km야. 내려올 때는 시속 6km야. 자, 전체 걸은 거리가 10km고 걸린 시간이 2시간 10분일 때 진수가 올라간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물어본 게 뭐야? 올라간 거지. 그럼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버전으로 시간 맞춰보자. 복습해야 돼, 니네. 중학교 1학년이면 미지수 하나밖에 못 쓰니까 올라간 거리를 미지수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물어본 게 이거니까. 자, 그럼 보자. 무슨 조건이 주어져 있어? 올라가고 내려가서 총 걸린 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 문제의 조건은 시간이야.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 돼. 자, 시간은 뭐분의 뭐야?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분의 거리. 자, 따라서 올라간 시간과 내려간 시간을 합쳐서 몇 시간 걸렸다고? 2시간 10분이라고 써있는데, 자,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냐, 우리? 내가 아까 뭐라 했냐, 호주야. 쉬는 시간 할 테니까 좀만 있어 봐라. 거속식 문제는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 했죠? 근데 속력에 보니까 시간의 단위가 요거잖아. 분이잖아. 안 맞지? 그래서 2시간 10분을 어떻게 바꾼다? 시간의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10분은 몇 시간이에요? 6분의 1시간이죠? 그래서 이건 2와 6분의 1시간이라고 바꿔줘야 된다. 대분수 오랜만에 보지. 자, 6분의 몇 시간이요? 13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꼭 이게 중요하다. 혹시 문제는. 그 다음은 자, 그럼 뭐라 했지 아까? 올라간 시간과 내려간 시간을 합친 게 6분의 13시간이 걸렸다 했으니까 자, 거기 보면 전체 걸은 거리가 또 10km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올라간 거리를 x로 놨어. 그럼 내려온 거리는 뭐라고 놓으면 돼? 전체가 10이니까 여기는 10-x km라고 놓으면 되겠지.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간 합친 게 2시간 10분, 6분의 13시간이라고. 그럼 올라갈 때 시간은 어떻게 하면 돼? 뭐분의 뭐라고? 속력분의 이동거리. 따라서 속력분의 이동거리. 내려갈 때의 시간도 속력분의 이동거리. 6분의 16이지? 10이냐 16이냐? 아 10이구나 10. 자 10만 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걸린 시간이라고. 맞아? 그래서 6분의 13입니다. 뭐 10쓰면 끝이야. 자 이게 중학교 1학년 풀이고 중학교 2학년은 이렇게 해야 될까? 아 이게 여기 잘려서 안 보이네. 중이면 미지수 두 개 놓는다네. 자 주황색으로 포개했을게. 올라간 거 물어봤으니까 올라간 거 Xkm라고 나와요. 그럼 내려온 거는 두 번째 미지수를 쓰는 거야. 그러면 식 몇 개 세워? 두 개. 자, 그럼 제일 먼저 세울 수 있는 식은 일단 요거 먼저 한번 얘기해보자. 단위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는 중일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전체 걸린 시간이 6분의 13시간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그럼 4분의 x지. 내려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6분의 y겠네. 자, 두 개 더한 게 몇 분 걸렸어? 몇 시간 걸렸어? 6분의 13입니다. 라고 세우고 식 하나가 더 필요해.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아까 문제에 보면 이동거리의 합이 10이라고 나와 있었잖아. 그러면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 합친 게 10. 이해됐어? 따라서 x 더하기 y는 10. 이렇게 하면은 이게 중2풀이야. 다 적어놓자 우리 알았지? 중일 거에만 시선을 두고 공부하면 안 돼. 니네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알았죠?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야, 아까 무슨 경험했어요? 계산하다 보니까 중일 버전의 식이 만들어졌지. 이것도 대입법 한다고 y는 10-x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식이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y에다가 10-x 대입한 게 이 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학생이 주장한 거. 굳이 연방을 해야 되잖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알겠죠? 자, 고집 부리지 말고 합시다. 자, 다 적어놓고, 다음 페이지 하나 더 풀어보자. 자, 일단 다음 페이지는 25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별표를 좀 쳐놓고. 오케이? 자, 푸는 거는 22번을 풀어줄게. 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얘도 거속시에요. 시속 12km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영화가 상영하기 자,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다. 딱 맞춰 도착한 게 아니라 영화가 상영하는 시간 기준 40분 전에 도착했대. 먼저 도착한 거죠. 근데 시속 4km로 걸어가면은 영화가 상영한 지 20분 후에 도착한대.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돼? 단위 맞춰줘야 돼. 항상 거속시는 단위야. 거기 문제는 12km per 1시간. 시간이야. 오케이? 시간의 단위가 아워란 말이야. 자, 그럼 거기는 40분하고 20분은 너네 눈에 뭘로 보여야 돼? 시간으로 바꿔야 돼. 자, 이때 40분이었죠? 그럼 40분은 60분의 40시간이지? 맞지? 그러면 약분하면은 3분의 2시간 먼저 도착하는 거 문제 없나요? 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시속 4km로 갔대. 늦게 도착했대. 몇 분? 20분 늦게 도착했대. 그럼 20분은 60분의 20시간. 3분의 1시간. 맞아. 네. 그럼 3분의 1시간 늦게 도착했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관계식을 뭐를 써야 될까?
이때 집에서 영어까지 자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거리 미지수나 보죠. 단위를 뭘로 놔야 될까요? 성역에서의 거리가 킬로미터잖아. 따라서 얘도 킬로미터로 맞춰주는 게 좋아. 알겠지? 단위 통일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성재야. 오케이. 자, 그럼 요거 갖다가 무슨 식으로 세울래? 관계식을 뭐를 세울 수 있겠냐? 이 문제도 기준은 뭐야? 시간에 관련된 게 조건이거든. 먼저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그럼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어요? 얘랑 시간차가 얼마나 차이 나죠? 먼저 자 기준 시간이 있어. 얘는 3분의 2시간 먼저 도착했대. 얘는 3분의 1시간 늦게 도착했대. 영화 상영 시간이 딱 이때인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먼저 도착, 나중에 도착.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몇 분 차이가 나? 몇 시간 차이가 나? 1시간 딱 차이 나서 3분의 1이랑 3분의 1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개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시간의 차이가 1시간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조금 이제 헷갈리죠, 성주야. 자, 보시고. 그러면 시간의 차가 1시간이니까 아까 풀었던 건대로 얘도 시간이었고 얘도 시간이었고 똑같이 시간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는 면절하고 늦게라고만 나와 있지만 몇 분 걸렸다라고 써 있지 않아. 알았어요? 몇 분 걸렸습니다. 몇 시간 걸렸다가 안 써 있다고. 그럼 그걸 니네가 세워야 돼.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잖아. 따라서 잘 봐봐요. 헷갈리는 거 있어? 자, 옆에다 이어서 써줄게. 속력분의 이동거리니까 12분의 x지. 이 녀석은 속력분의 이동거리니까 4분의 x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단위는 시간이죠. 맞지? 자, 근데 차이가 1시간이라는 거잖아. 이것도 이상하게 식 세우는데 얘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생각해봐. 100m 기록이 10초 이내랑 15초 이내랑 누가 더 빠르냐? 얘가 빠른 애죠. 그럼 얘가 커? 아니지.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는 느린 거잖아. 크면 느린 거잖아. 따라서 수학에서 이게 헷갈리는 거야. 내가. 시간의 차는, 수학에서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여러분. 맞지요? 그렇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먼저 도착한 애가 크니까 얘에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좀 반대 개념이니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따라서 늦게 도착한 녀석 누구야? 얘가 늦게 도착했지. 그럼 얘가 숫자는 더 큰 녀석이 되는 거야. 봐봐, 이런 거 상식이잖아. 공식이야? 아니잖아. 헷갈리지. 근데 이걸 얘기해주면 그제서야 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학 공부하거나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숫자가 큰 게 더 좋고 빠르다, 뭐 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인식이 좀 바뀌어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이런 게 함정인 거 아니겠어? 문제구나. 알겠지요? 자, 따라서 늦게 도착한 녀석의 시간에서 빠르게 도착한 녀석의 시간을 뺀 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몰라도 숫자 크기로 비교해보면 분자가 x로 똑같잖아. 그럼 분모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반대이기 때문에 분자가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이 있으면 분자가 작은 녀석이 더 큰 숫자죠. 이건 그냥 상식이잖아요. 분자가 똑같을 때 분자가 작은 게 분자가 큰 거 아니야? 분모가 작은 게 분모가 큰 거보다 더 큰 숫자지. 여기서 빼면 음수 나온다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똑바로 식 세우자. 자, 그게 몇 시간이라고 했어? 1시간이라고 했어요. 자, 식은 그래서 이거 하나야 그냥. 자, 이건 그냥 계산할까? 12분의 니까 2x는 12가 되네. 그래서 x는 6km라고 나오네요. x는 km였지. 자, 정리합시다. 우와. 자, 좀 쉬었다 하자. 오늘 좀 너무 피곤해 오늘 이게. 정리하고 쉬어. 자, 오늘 몇 초까지 내실 거예요? 하는 데까지. 자, 아까 우리 몇 번까지 했냐? 4분 남지 않을까요? 해봐야 알지. 아까 22번
거속시 하나 더 해주세요. 풀었죠? 자, 25번 별표 치고 우리 고민 좀 해보려고 했고. 네. 자, 5번 유형할 차례네. 거속시 문제 계속 나오지? 네. 자, 얘도 유형이 여기 있는 문제들도 연립방정식 때 했던 거랑 식이 마찬가지로 아주 유형이 똑같아. 자, 얘도 몇 개는 나랑 또 중1 버전, 중2 버전 같이 좀 얘기해보자. 자, 일단 이게 다 합쳐져 있어요. 원래 이제 B단계 유형, 우리 유형서 같은 거 보면은 그 제목이 써있죠. 마주보기, 트랙 돌기, 기차. 기차는 다리 통과하는 문제 유형이었고, 트랙 돌기는 마찬가지로 트랙 문제였고, 마주보기라고 하는 게 또 유형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개 유형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섞여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2 연립방정식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마주보는 문제 먼저 하나 해보면 27번에 만들겠다. 자, 보자. 자, 형이 동생으로부터 30m 뒤에, 자, 헷갈리는 거 이게 벌써 시작이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야. 이게 어려워. 자, 근데 거속시 문제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거든. 자, 동생이 앞에 있는 거죠. 형이 뒤에 있는 거고, 그럼 형이 여기 있어. 간단하게 한번 그려봐. 자, 동생인데 여기가 얼마나 차이나요? 30m 차이나. 자, 했는데 동시에 출발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출발한 시간은 똑같아. 출발한 시간까지 다르면 엄청나게 짜증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자, 형은 초속 12m, 동생은 초속 4m로 뛰어간다. 그럼 상식적인 판단. 형이 더 빠르지. 자전거 탔으니까. 그럼 동생을 따라잡겠죠, 언젠가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만났대. 역시나 따라잡은 거야. 그럼 여기쯤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만난 지점은 여기 형이 출발한 곳 여기 있죠. 형은 여기 있죠. 형 출발한 곳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미터 떨어졌냐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물어본 걸 미지들 넣는 게 기본이라 하셨으니까 선생님이라면 형 기준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이냐 물어봤지. 그러면 형에서부터 만난 지점까지 이 부분 전체를 x 단위가 몇 미터야? 몇이야? 미터 단위가 몇 미터야를 무슨 소리야? 미터로 나눠져. 왜냐면 초속 미터라고 나와 있잖아. 거속시니까 무조건 속력에 맞춰주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속력은 나와 있어. 잠깐, 동생이 4m죠. 형은 12m죠. 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형과 동생이 만났을 때 만난 지점이 형이 출발한 곳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이냐. 자, 노란색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계식을 뭐를 세워야 될까요? 거속식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저 그림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이 뭘까? 조건을 쭉 봐봐. 다 설명해 줄게. 일단 두 사람의 시간은 다른 거 나와 있죠. 미안이야. 속력이 다른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속식 문제니까 거리, 속력, 시간 중에 뭘까 고민하는 거야 항상. 속력은 다 나와 있는데 달라. 뭐 그러면 계산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이동 거리 봐봐. 형은 노란색만큼 움직인 거지. 동생은 만났을 때까지 파란색만큼 움직인 거 맞지? Yes. 근데 둘이 다르죠? Yes. 이동거리 다르죠? 네. 다르죠? 근데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요. 동생이 이동한 거리 파란색에다가 30m를 더하면 형이 움직인 거리 노란색이 된다는 관계식까지 있어. 그럼 이거는 이동거리 관련된 식인가? 하나 의심해 본직해. 그림 보고 우리 찾아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 언급 안 한 게 있어. 시간. 내가 아까 불행중 다행인 게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이 움직인 이동거리는 다르죠. 하지만 시간은 같아. 왜일까요? 같은 시간에 출발했다 했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출발해가지고 따라잡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동한 거리도 다르고 두 사람의 속력도 다르지만 같은 게 딱 하나. 움직인 시간은 같아요. 이거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두 사람이 뭐가 같다고? 움직이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했고 굳이 유치하게 표현하면은 만났잖아. 네. 만났다며. 그럼 이것도 굳이 언급하면 그냥 동시에 같이 만난 거 아니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의 뭐가 같다? 움직인 시간이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시간에 관련된 시. 또 이러면 애들이 이래. 아 선생님. 거속식 문제는 다 시간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요? 문제를 보고 이끌어내야지. 그냥
딱 보고 모르겠으면 그냥 시간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어려울 때나 그러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그림 그려보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푼게 지금 다 시간이었잖아. 근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단 말이야. 자, 따라서 형과 동생의 뭐가 같다? 이동한 시간이 같다. 자, 따라서 형의 움직임 시간은 어떻게 따집니까? 시간이니까 뭐분의 뭐예요? 속력분의 노란색 이동거리죠. 자, 따라서 형의 움직임 시간. 요거 뭐 동생은 어떻게 해야 돼? 4분 4분. 자, 아까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관계식이 있다 했잖아. 파란색에다가 30m 더한 게 노란색이라. 네. 그럼 거꾸로 파란색은 노란색에서 30을 30분. 빼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파란색이 뭐야? 동생의 이동거리. 속력분의 이동거리가 시간이라 했으니 4분. 자, 그럼 지금 둘이 서로 어떻다? 같다. 끝이야. 지금까지 푼 거 중학교 1학년 풀이에요. 조선모사가 문제래요. 그 디스할 때 쓰는 말인데. 아니에요. 조금 모르면 3번. 모르면 그냥 4번. 뭐야? 시험 찍을 때요. 만든 거지. 멋지죠. 이거 좋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조선모사는 그냥 미래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표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옛날 모습. 눈앞에 이익에 취해가지고 사리 판단을 못하는 애들 보고 얘기하는 거지. 조선모사. 야, 중학교 2학년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미지수 2개 쓰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미지수를 이렇게 놓자. 자, 주황색으로 여기다 표시할게. 조건은 똑같아. 미지수 놓는 것만 바뀐 거야. 야, 물어본 게 형의 이동거리 물어봤잖아. 그럼 동생의 이동거리는 y로 놓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마찬가지로 중학교 버전식 한번 1학년 버전식 한번 세워보자. 두 사람이 어쨌든 시간이 같다 했잖아. 그러면 형의 이동거리 x, 동생의 이동거리 y 맞죠? 그 다음에 시간은 자, 속력은 형이 12고 동생이 4잖아. 그럼 둘이 같은 거야. 식 하나 더 필요하지. 두 번째 식은 뭐야? 노란색과 파란색의 주황색이죠 이제. 주황색의 관계식. x는 y에다가 30m를 더한 것과 같지. Yes. 맞니? 근데 이거를 자 물론 이렇게 대입법을 해도 되지만 얘를 대입법을 y는 하고 정리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y x-30 대입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이 식이지. 느끼기만 하면 돼 얘들아. 정리해서 계산하다 보면 중1 버전식이 만들어진다. 물론 그냥 x 대신에 y 집어넣어서 해도 상관없다. 그렇지? 계속 반복적이잖아. 자꾸 내가 이게 반복적으로 니네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죠? 연결되어 있다. 중1 거 못하면 중2 것도 당연히 못하게 된다. 자, 계산은 마찬가지 니네가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것도 하나 해줄게. 다음 거는 우리 운동장 한 바퀴 트랙 문제예요. 트랙 유형이에요, 정확하게는. 자, 이거는 두 가지 성질이 있었어요. 정리하고 나서. 니네 한 거야, 다. 운동장 도는 문제는 두 사람이 출발을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랑 두 가지가 있어. 자, 같은 반대 방향 먼저 얘기하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자, 노란색이 느린 애고 파란색이 빠르네요, 빠르네. 노란색이 이 정도 움직였어요. 근데 파란색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반 바퀴 지나서 만나는 거야. 많이 빠르고 많이 느리지 비교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 자, 노란색이 느린 애나 노란색이 이만큼 움직였어. 근데 파란색이 워낙에 빨라서 사과를 다 먹었어. 헐. 한 바퀴 앞질러서 만났어. 말이 돼요. 운동선수들 시합 같은 거 보면 진짜 기량 뛰어난 경우 보면 한 바퀴 앞지르는 경우도 가끔 보죠.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자, 그러면 둘 다 무슨 의미를 갖는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움직인 구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 방향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두 녀석이 움직였을 때는 느린 녀석과 빠른 녀석이 움직인 이동 거리를 합치면 동네 한 바퀴야. 오케이? 자, 반대 방향은 이동 거리의 합이 뭐랑 같다고?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공식이에요, 사실. 이동 거리의 합이 동네 한
자, 그래서 트랙 한 바퀴라고 하자. 그냥 한 바퀴라고 쓸게. 됐니? 자, 이거 아마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이 했을 때 쓸 거라고. 근데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 바퀴를 앞질렀다라는 게 그림상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보면 돼, 얘들아. 야,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많이 움직였지. 한 바퀴 정확하게 따라잡았을 때 그 순간을 그린 거거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이 움직이는 이동거리만큼 파란색을 지워버려. 그럼 파란색밖에 안 남죠, 당연히. 근데 남아있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한 바퀴라는 거. 그럼 뺐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아, 지웠다는 게 무슨 뜻이야? 뺀 거야. 말이 반대로 했네. 지웠다는 게 소거한 거니까 뺀 거지, 굳이 따지면. 이때는 빨리 움직이는 애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애의 이동거리를 빼. 그걸 줄여서 이동거리의 차라고 보통 표현해. 자, 왜 차라고 했을까?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잖아. 그치? 난 지금 설명하는 게 자꾸 1학년 거 막 국한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았냐? 자, 이게 다 해놔야 2학년 것도 나랑 또 복습할 거잖아. 차가 뭐랑 같아? 동네 한 바퀴랑 같다. 자, 하나 알고 계세요, 이거는. 알았지? 자, 그림을 잘 그려놔, 그림을 책에 보면. 지금 줌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영상 녹화하고 있어. 자, 됐나요? 자, 요걸 안다면 28번을 이제 풀 수 있어. 트랙 문제. 네? 28번 번호 풀 수 있다. 자, 둘레의 길이가 2,400m. 일단 단위부터 맞춰줘야 되는데, 분속 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트랙의 둘레의 길이도 미터. 시간도 6분, 분으로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친절하다? 단위가 다 맞네. 바꿔줄 거 없어요. 다 맞아요. 자, 근데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동시에 출발을 이번엔 안 했어. 6분 뒤에 출발했어. 자,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돼 있지.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이 그림이야. 일단 이걸 쓸 수는 있어. 근데 동시에 출발한 건 아니니까 좀 따져야 되는 게 있어. 자, 이거 쓸 거야. 이거. 자, 그럼 뭐라 물어봤냐면 현수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는가 시간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근데 누구 기준이야? 빨리 움직인 게 준수고 느리게 움직인 게 현수지. 그치? 그럼 느리게 움직인 녀석 기준으로 몇 분 후냐고 물어봤죠. 현수 기준이야. 자, 따라서 현수의 시간을 x 분이라고 나. 왜 분이라고 놨어요? 거기 문제들은 시간이 분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얘가 느리게 움직인다는 했지. 그럼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거. 빨리 움직인 누구였죠 이름이? 준수죠, 준수. 준수가 움직인 시간은? 이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잘 들어라. 빨리 움직였으니까 더 커요, 선생님. 그래서 더 하면 돼요. 뭐가 잘못됐지? 맞아? 들려있어? 야, 말장난에 속지 말고 잘 대답해봐. 네? 더하는 게 맞아, 빼는 게 맞아? 빼는 게요. 잘 생각해보라니까. 빼는 거요. 저. 야, 먼저 움직였대, 얘가. 네. 현수가 늦게 움직였대. 6분이지, 6분 늦게 움직였지? 그럼 먼저 움직인 애가 현수보다는 더 오래 뛴 거잖아. 네. 그럼 크겠죠. 네. 더하기 맞아. 그러면. 헐. 왜 헷갈리지? 물어봐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니네 헷갈릴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아. 알겠어? 얘들 헷갈리잖아. 이거 상식적인 거야, 얘들아. 먼저 움직였다고. 네. 얘가, 아니, 그때 그 이름, 난 이름이 헷갈리네. 얘가 먼저 움직인 애구나. 먼저 움직인 애가, 자, 기준이 X가 누구야? 느리게 움직인 현수잖아. 네. 빠르게 움직인 준수는, 먼저 움직인 애는 느리게 움직인 애의 시간보다는 더 길겠죠. 움직인 만큼, 늦게 움직인 만큼, 얘가 늦게 움직인 만큼. 몇 분? 6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 알았지? 빼기 하는 애들 많다. 알았지? 자, 그럼 생각. 시간은 알았어. 그러면 이게 이번에 같이 써보자. 중2 버전이라면 미지수 2개 쓰는 거잖아. 그럼 현수 시간을 x분 놓고 준수 시간을 그냥 y분 놓으면 돼. 됐니?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중1 버전씩 세워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쓸 수 있다. 이동거리의 합이 한 바퀴와 같다. 한 바퀴 나와 있지? 2400. 이동거리의 합이야. 자, 드디어
시간에 관련된 식이 안 나왔어요. 이동거리식이죠. 이동거리. 자, 그럼 이 녀석의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니? 속력 나와 있지? 준수. 현수 먼저. 현수. 150. 그러면 150 속력 곱하기 시간. 준수가 움직인 이동거리는 시간이 이거고 속력은 얼마야? 180. 시간 얼마야? x 더하기 5. 자, 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친다고. 합친 게 뭐랑 같다? 동네 안 맞기. 2400. 자, 끝이야. 됐니? 자, 중2 버전씩 세워보자. 식 2개 세워보자. 자, 일단 똑같이 150. 자, 어떻게 돼요? 현수가 150 곱하기 x만큼 움직이는 거 문제 없죠? 똑같아요. 이번에 뭐만 바뀐 거야? 준수가 아니라 현수가 움직인 시간. 헷갈려. 맞구나? 맞네. 자, 준수가 움직인 시간이 y분이지. 속력이 180이라고 나와있지. 두 녀석 더한 게 마찬가지로 동네 한 바퀴라고. 네. 자, 그럼 이제 뭐 하나 세워야 돼? x와 y에 또 관계식 하나 더 필요하다. 두 바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위에 써있는 거랑 똑같아. x랑 y의 관계식 잘 봐라. 현수가 느리게 움직이네 x, y가 먼저 움직이네 준수. 이해됐습니까? 네. x가 나중에 움직이네, y가 먼저 움직이네야. 느리게 움직이는 애보다 먼저 움직인 녀석이 더 오래 움직인 거죠. 네. 길게 움직인 거죠. 네. 크게 움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더 커. 네. 그럼 둘이 같아지려면 모자란 쪽에다가 6분 늦게 움직였다면 네. 그걸 더해주면 같겠지. 됐니? 자, 그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 y 대신에 x 더하기 6을 대입법 하자. 여기다가 넣는 거지. y 대신에 x 더하기 6 집어넣으면 바로 위에 식이지. 보여? y 대신에 x 더하기 6을 더 대입하면은 바로 위에 식이지. 이해됐니?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계속 1학년식이 나온다는 거야. 다른 거 같지만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느껴야지 너는 오늘 나랑 수업하면서. 이러니까 1학년 거 못하는 애들이 2학년 거도 그냥 내리 못하는 거예요. 까먹었으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알았지? 할 때부터 잘 못한 거야. 알았지? 자, 이게 중1 버전이고 이게 중2 버전이라는 거. 자, 잘 정리해놔. 그럼 중3 버전은 뭐예요? 중3은 2차 방정식. 2차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식이 2차 식 구조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식 자체를 세우는 게 불가능해. 제곱이 안 만들어져. 다 지수가 1이잖아. 왜 계속 이걸 거예요? 상담도 좀 해야지.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까지 하면 60문제나 되는데요. 나는 못해. 자, 농도는 좀 하고 영조? 원가 전까지만 할까 오늘 그러면? 43번까지야. 너무 많아요. 원가 전과는 또 떠들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38분 안 자, 되나요? 43번 체크. 43번 체크. 이거 너무 심각하게 많은데요? 줄여줬으면 감사하게 숙제도 알려준 거예요? 숙제 뭘 잘하고 있어. 쌌다. 근데 그때는 셋을 했을 경우 아니에요? 2단계도 안 해요. 제가 지금 낯선 10문제나 어떻게 근데 잘안 쓴다고 생각하지? 저기 진짜 낯선 10문제나 거의 났어. 하고 싶은 대로 보이는 거야 내 눈에. 저 그거 보자마자 너무 좋아했어요. 자, 농도하자. 전체 문제일 거예요. 숙여. 아니 귀여워 왜? 여기 아니야. 두 번째 여기. 여기야? 아니 오른쪽. 여기. 자, 녹화하고 있으니까 일단 못 들은 거 집에서 봐. 알았지? 많이 지금 느껴. 32분 남았는데 온 거예요? 왜 온 거야? 그지. 자, 일단 정신 차리고 최상위만 얼른 봐. 애들 그리고 재시험 목요일날 보기로 했으니까 민성이도 공부해서 목요일날 준비하자. 알았지? 목요일날 어차피 밑에 내려가면 자습실이랑 다 있어. 거기서 보면 되니까 준비해서 와. 민성이도 공부 안 안에서 못 했어. 나와요 이제? 목요일날 아니 오늘 나 오늘 지금 1층 자습실 가서 보라 했어. 어차피 사실 뒷반 애들 수업이 1층에서 하거든. 그래서 니네 데리고 내려가려고 했어. 자습실이 있어. 그 도서관
열람실 도서관이요? 책상. 이 도서관 열람실 책상처럼 생긴 거 이렇게 한 줄로 쭉 있어. 오. 많지는 않아. 한 8명, 10명 들어갈 것 같은데. 벽보가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어가지고 많이는 못 들어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시간에는 없어. 우와. 저희밖에 없는 뒷타임에 거의 안 써. 이게 왜 안 왔어요? 감기 걸려. 아파. 자, 알았지? 자, 네. 뒤에 유형 2개 남았다. 자, 농도하면 되냐? 네. 아, 너무 좋다. 자, 그 31번도 별표 하나 쳐놓고 고민 좀 해보시고. 물어봐요, 쎄는지. 너 라센에서 센했어. 제가 써야했는데요? 어? 오! 어머. 똑바로했어. 자, 이게 책을 읽는 자와 안 읽는 자의 차이점이지. 이것들 다 라센인 줄 알고 라센 프로 할때. 라센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열무지나 풀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 탱이에요. 왜지? 무의식적으로 분명히 라센으로 보였거든요. 할 말 없어. 어쨌든 잘못된 미래가 잘못한 거야. 그죠? 왜요? 국제 겁나 밀린 거니까 해와야 된다. 아. 못 해왔어요. 이러지 마. 니네 책임이야. 네. 그래서 야수 뒤 자신 없으면 남아서 숙제하고 가가지고. 아, 남는 건 참고로 남는 건 할 수 있어. 네. 여기 남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모르고 못 남아. 1층 가서 해야 돼. 1층 도서관 열람실에서 해야 돼. 네, 채점할게요. 그거 이해가 일단 설명 안 돼. 듣고 있었잖아. 그거 이해가 안 돼. 2개만 풀면 돼. 아. 자, 농도 문제도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이거 상담을 예로 드릴 거예요. 농도 공식 2가지가 있었는데 잘 들어라. 네. 자,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농도 문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다 나와. 자, 일단 농도 공식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모분에 뭐였냐면, 소금물분의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농도. 저분하고 게다가 퍼센트, 농도는 퍼센트 기준이라서 100. 100을 못해. 잘 외웠죠? 자, 요게 공식인데, 이것보다 많이 쓰는 건 소금의 양 공식. 맞아요. 얘기한 적이 있었나? 내게만. 네. 자, 그냥 이거 분수라서 2항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2항 하는 거 계산하지 말고 외우라고 합니다. 자, 소금이요. 100분의 농도 소금물. 소금물. 자, 이게 훨씬 많이 써. 특히나 2학년 때는 훨씬 더 많이 써. 자, 그래서 2개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놓고 책에 안 써있냐? 앞에는 아마 써있을 텐데 어쨌든 잘 적어놓고 자, 푸는 거는 34번을 해보자. 자, 6%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 농도 문제는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절대로 안 틀려요. 자, 어떻게 하냐면 1차 방정식이니까 식 하나를 세울 건데 6%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9%의 소금물 200g을 만든다. 자, 근데 물어본 게 6%랑 10%의 소금물의 양의 차야. 자, 이것도 연립방정식으로 나와. 왜? 6%랑 10%를 다 물어보겠지. 네. 그럼 6% X, 10% Y 두 개 놓는 거란 말이야. 근데 1차 방정식으로 되니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자. 일단 둘 중에 하나를 미지수를 놔. 근데 앞에 쌓이는 게 그냥 6%니까 나는 그냥 6%짜리 소금물을 Xg이라고 놓고 합친 건 나와 있지 않냐? 200g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10%는 전체 얼마? 200에서 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굳이 미지수를 2개 넣을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다고 또 1차 방정식만 연습하면 안 된다고 했지.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미지수 놓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하라 했잖아. 문제에 있는 조건을 한 줄 요약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정을 그냥 줄이는 거야. 추격하는 거야. 6%랑 6% Xg이랑 10% 요만큼이지. 200 마이너스 Xg이야. 섞었으니까 더 해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대? 9%가 만들어졌대. 몇 g짜리 만들어진 거야? 합쳐서 200g 된 거죠. 맞죠? 합쳐서 200g이 된 거야. 더하는 게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둘이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 한 줄 요약. 선생님 원래 그걸로 컵 설거지 안 봤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나는 사실 그렇게 안 해. 예전에 꼭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설명한 적은 없어. 난 그림 설명한 적이 강사 초창기 때만 그렇게 했고 왜요? 왜 안 설명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초심 된다고 잃었다. 안 돼요.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느껴가지고 잃었다. 아니 이렇게 해도 돼. 안 돼요. 그 방식에 글쎄 그게 물론 선생님들마다 설명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존중해 너무나. 하는데 그 풀이에 심취한 학생들이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이렇게 그리면서 풀고 있더라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야 솔직히 말해. 물론 아니, 공부가 난 보여주기 공부는 아니긴 하지만 답만 맞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 주관적인 의견이야, 알았지? 그냥 고등학생 됐는데 이렇게 그려서 푸는 거 좀 그런 거 같아 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등부에서 공부했던 애들을 싹 뜯어 고쳤어 나는. 저거 뭔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뭐가 안 맞아? 아니 어떻게 6%하고 그람하고 같이 있어요? 말을 안 썼을 뿐이야. 6% 소금물을 쓰던가 그러면. 소금물. 쓰던가 그러면. 거기 와, 옆에 어디 내가 요약이라 그랬잖아. 요약.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자, 선생님은 결과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다음 3번 과정을 해도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풀이 과정은 부등식 농도 문제도 똑같다. 자, 저기 써 있는 걸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돼. 6%의 소금물이 Xg이 있다고 했잖아. 오케이? 원래 이건 과학 시간에도 떠드는 건데 6%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하고 10%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있겠지. 몇 g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섞으면 추가로 붓거나 덜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섞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하고 똑같겠죠. 소금의 양이 같겠죠. 그래서 원칙은 소금의 양 같다 식을 세워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섞어서 식을 세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 자, 이렇게 된다. 소금의 양식 써있지. 농도식도 써있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식을 세우게 되면 잘 봐봐.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됐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잖아. 그럼 100분의 첫 번째가 6%잖아. 이해됐어? 거기에다가 뭐를 곱한다고 했어? 소금물 Xg. 그럼 Xg 쓰면 돼. 그냥 바로 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둘이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이 안 바뀐다 그랬지. 누구랑? 최종 결과물이. 9%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소금물. 이겠네? 이 3번이에요. 둘이 동그라미. 같지. 근데 잘 들어. 내가 지금 이거 2학년 것까지 섞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잖아. 그렇지? 방정식은 문제 방금 말한 거 뭐라고 했어요? 소금의 양이 같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사실 그게 3번식이 돼. 근데 부등식일 때는 조금 달라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말로 할게. 둘을 섞어서 얘가 됐다잖아. 되었다잖아. 그럼 같습니다가 되잖아. 근데 부등식은 부등호 기호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둘이 섞었더니 9% 이상이 되었다 라고 나올 때도 있다고. 그럼 이상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이해됐니? 그럼 이러면 좀 잘못되어지는 게 뭐냐면 둘이 섞었을 때 9% 200g이 되었다 였을 때는 방금 말한 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소금의 양 더한 게 최종 결과물의 소금의 양과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상이 돼버리면 생각해봐. 얘랑 섞었어. 소금의 양이 섞었으니까 소금의 양은 딱 고정일 거 아니야. 더 넣지 않았으니까. 덜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이상이면 소금의 양이 같다가 일단 안 되겠죠.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잖아. 크거나. 그러면 합친 거 9% 200g 이상이면 소금의 양이 얘랑 같던지 더 많아진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식이 만든 거죠. 소금의 양이 는다고. 오케이? 늘 수는 없어. 더 넣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때는 이 식이 안 돼. 이거 부등식까지 얘기하면 좀 풀이가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소금의 양 같다 식을 못 쓰고 눈에 보이는 식을 그대로 세워야 돼. 농도 관련된 식을 세워야 돼. 요거는 좀 나중에 하자. 그때는 농도 관련된 식을 세워야 되는데 나랑 복습할 일이 또 생기겠죠. 그때 농도 관련된 식을 세우면 얘네가 아직 계산을 잘 못할 수 있는 번분수 구조가 만들어져요. 분수에 분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럼 계산하기 굉장히 껄끄럽겠죠. 그래서 그 식을 어떻게든 정리를 하게 되는데 웃긴 게 이거야. 정리를 하면 소금의 양이 합친 게 최종 결과물의 소금의 양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상한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것처럼 만들어져. 내가 방금 뭐라 했어? 더하거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를 더하거나 덜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바뀔 수 없다 했잖아. 근데 식을 정리하니까 요상하게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것처럼 식이 만들어져. 처럼이라 했죠? 변하진 않아. 식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바뀌는데 출처가 어떻게 된다고? 농도는 바뀌기 때문에
농도 관련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농도 관련된 식이 번분수 구조라서 식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웬걸 소금의 양이 바뀌는 것처럼 더 커지는 것처럼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거를 공식화한 게 부등식 때 했어요. 얘네가 2학년. 근데 그건 부등식은 여기는 안 나오니까 그건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 일단 내가 오늘 니네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최대 장점은 1학년 거랑 2학년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거야. 1학년 거 잘해놓으면 2학년 거 잘하게 돼 있어 무조건. 예스. 알겠어요? 자 일단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3번씩 나왔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 그럼 이거 1차 방정식입니다. 양변에 100 곱해가지고 6x 10 괄호 9 곱하기 2딱 정리되잖아. 자 풀 수 있겠지 그러면? 자 플러스 이거는 계산해봐. 알았지? 이제 소금물의 양의 차였으니까 누구랑 누구의 차야? xg이랑 200-xg의 이 두 녀석의 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자, x를 찾아서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 알았지? 자 정리 하나 해놓고 하나 더 풀면 되죠? 싹 봐. 자 물론 38번 별표 치고 다 풀면은 자 늘 그렇지만 유형별로 뒤에 있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조금씩 어려워. 어떤 거 풀라고? 38번 별표 쳐놓고 풀진 않을 거야. 니네가 해와야 돼. 네? 네. 7번 유형까지 숙제라고 아. 그랬잖아. 7번 유형. 뭘 풀어보라는 거예요? 프로브를 하지 않아서 별표 치라 그랬지. 아. 자 7번 유형 하자. 이것도 연립방정식 때 나왔던 거예요. 3번 알려. 1차 부등식 때도 나왔던 거고요. 자 그거 할까? 상담을 못해요 근데 그거 그거. 하자. 이거 하나 해줄게. 자, 일회항 문제는 대부분 잘 봐봐. 잘 보고 잘 있어요. 봐봐. 네. 39번부터 쭉 문제를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일을 하였다. 몇 시간 또는 며칠 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어떤 조건이 안 나와 있냐면 얼만큼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 무슨 얘기냐? 얼마만큼의 비율을 했는지는 계산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양이 안 나와 있어. 자, 이게 절대적인 거냐 상대적인 거냐 이런 단어 혹시 알아요? 절대적인 건 실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건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네. 오케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절대적인 양이 안 나와 있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일의 양을 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절대적인 양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식을 세워야 돼. 그게 뭐다? 비율.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일회항 문제를 다 이렇게만 풀어야 되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절대적인 양이 이빨하거든요? 네, 어때요 지금? 아니요, 지금 어때요? 억울 끌지 말고. 자, 절대적인 양이 나와 있으면 절대적인 양 갖다 그냥 식 세우면 돼. 근데 대부분 안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비율로 식을 세운단 말이야. 공식화하지 말고 왜 했는지만 좀 이해하자. 알겠지? 자, 그럼 43번 봐봐. 가득 채우는데 A랑 B가 각각 20분, 30분 걸린대. 그러면 채우긴 채웠는데 얼마만큼 양을 채웠는지는 안 나와 있지. 예스. 이것들이 20분, 30분 물 부어서 얼마만큼 채웠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걸로 식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가득 찬 물을 CO2로 뺐는데 1시간 걸린다.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얼마만큼 뺐는지 안 나와 있지. 예스. 절대적인 양이 안 나와 있어. 자, 그랬을 때 A와 B 호수로 물을 넣으면서 동시에 같이 물을 뺄 때 일단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상대적인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비율을 이용해서. 자, 비율은 퍼센테이지고요. 근데 수학에서는 퍼센트를 잘 쓰진 않고 100%가 숫자로 나타내면은 특정 숫자에다가 100이라는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몇 퍼센트라고 니네가 계산을 하잖아. 맞지? 그러면 계산 결과가 100%이려면 어디에다가 100을 곱한 거냐면 1에다가 100을 곱한 거야. 퍼센트 계산하는 건 알죠? 네.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100%는 수학적인 상대적인 비율은 1이야. 알겠죠? 이건 그냥 계산이니까 알아야 된다. 전체에 그래서 상대적인 비율이라고 했지?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 호수가 20분 동안 일을 했대. 물을 채웠대. 얼마큼 채웠는지는 몰라. 비율은 알아. 1만큼 채운 거야. 이 1은 뭐예요?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비율. B 호수는 30분 동안 요만큼 채웠대. C 호수는 물을 다 빼냈는데 1시간
60분 동안에 요만큼을 해치운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네. 자, 그럼 요거 갖고 식을 사용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지금 보면 몇 분 동안 했다 이런 얘기 써야지. 그럼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A가 1분 동안 들이부은 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몇 분 걸렸다 했어? 20분 걸렸다 했잖아. 야, 상식적인 생각. 20분 동안 1의 양을 해결했어요. 1분 동안 얼마만큼 해치운 걸까? 상대적인 비율이 얼마일까? 아니 좀 힘들어 혹시? 25분. 게임을 얘기하면 이해되나? 제일 많아. 무슨 게임? 캐릭터 게임 롤리오. 경험치 창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리그 오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한막대기가 100%잖아. 네. 뭐 몬스터를 때려잡건 무슨 미션을 하건 경험치를 채우면 이게 점점 올라가잖아. 네. 아니, 이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이 하는데 레벨 하나 올리는데 자 A 요소가 몇 분이었죠? 20분 걸렸대. 20분 동안 100%를 채웠어. 100%? 레벨 100을 아까 100%가 아니 1레벨 올리는데 1레벨. 그러면 이 사람은 1분 동안의 경험치를 얼마큼 채운 거야? 20분의 1만큼.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하면 이해하네 또. 아니 어떻게? 전체가 100% 1인데 20분이 걸렸어. 이걸 다 채우는데 20분이 걸렸어. 그럼 1분 동안에 몇 퍼센트 경험치 채운 거야? 5분의 1%. 아니야 21. 자, 퍼센트 기준으로 100%를 20분 동안 했으니까 그래, 더 20분 동안 했으면 1분 동안 계산하려면 그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네. 그러면 5%인데 자, 일의 양은 퍼센트 안 쓰고 그냥 비율로만 나타낸다 그랬죠? 네. 5%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5잖아. 네. 약분하면 네. 100분의 5. 네. 그럼 비 숫자 약분하면 20분의 1이지. 네. 자, 그럼 20분의 1이야. 자, 그럼 계산해보자. 20분 동안 걸린대. 다 채우는데. 다 채우는데. 야. 그러면 1분 동안 채우는 비율은 전체 한 일의 양을 야.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 20분, 20분. 야. 그래서 20분의 1의 비율을 이 녀석은 1분 동안 채운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 야. 이 마치 이게 속력 같은 거야. 야. 이동거리, 시간. 야. 같은 거야. 오, 같은 야. 거. 자, 그러면 B가 마찬가지로 1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얘는 30분 걸린다고 써있지. 그러면 전체 한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 자, 내 C 호수도 있잖아. C는 1시간이라고 나와있죠, 책에. 그럼 60분 동안 일한 거지. 그럼 야. 똑같겠네. 시간으로 나눠. 60분에 1 비율만큼 일을 한다라는 거. 야. 그렇죠. 이게 헷갈리면 캐릭터 레벨 게이지 창 생각하면 좀 편할 거다. 알았냐? 야. 자, 그러면 이걸 썼는데 자꾸 왜 비율을 나타냈어요? 절대적인 양이 안 나와있기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야. 자, 그럼 식을 세워봅시다. 자, 물통에 동시에 물을 둘은 채우고 둘은 빼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값인 거야. 빼냈으니까. 그랬을 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래. 그럼 가득 채웠다는 얘기는 한 일의 양이 이 세 녀석 토탈 따져봤을 때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몇 분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시간을 미지수 넣는 거 문제 없겠네요. 네.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해. 참고로 분으로 놓은 건 두 녀석은 분이고 한 녀석은 시간이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분이라서 시간의 단위를 분으로 바꾼 거예요. 네. 값없이 비슷하게 단위를 맞춰준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분 동안 요만큼 일을 한대, A는. 그럼 X분 동안 일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분당 일한 양, 잘 상대적인 양에다가 일한 시간만큼 곱하면 되겠죠. 아, 이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1분 동안 10%씩 경험치를 채웠어. 그럼 100% 채우려면 몇 분 걸려? 10분 걸리겠지. 10분 걸려요. 1분당 10%니까 20분, 30분, 40분 이렇게 해야 쭉 채우다 보면 10분 걸리겠죠. 네. 이건 쉽지. 네. 계산이 가능하잖아. 똑같은 거란 말이야. 똑같은 거. 뭐랑 그러면 곱한 거냐면 니네가 머릿속에 10분이라고 계산한 이유는 10%에다가 일한 시간을 곱했더니 100%가 됐으니 네모 안에 들어갈 시간이 몇 분이라고 계산했어? 10분. 이해됐냐? 뭐랑 곱했어 그러면? 1분당 일한 양에다가 시간을 곱했지. 상식적인 거다. 얘들아. 공식이 아니다. 야스. 알았냐? 야스. 뭐랑 곱했다고? 1분당 한 일의 비율에다가
이란 시간을 보낸다. 예. 알겠죠? 예. 이해됐어요? 자, 마찬가지 B가 일한 양은 30분의 1의 비율을 X분 동안 일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곱하는 거야. 야. 오. 자, 얘를 마이너스 값이라 했잖아.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여기 쓰면 돼. 자, 그럼 뭐랑 곱해? 60분의 1에다가 시간 곱하면 돼. 됐니? 자, 그거 한 게 뭐랑 같다? X분 동안 했더니 다 채웠다 했잖아. 1을 나왔거든. 1. 식은 이게 다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암기를 하지 마라. 시작이 일단 중요한 거지. 답이 1이에요? 아니. 계산한 게 1이라고. X 답이 찾아야지. 일이야. X 찾아야지. 아. 알겠어요? 야. 자, 그래서 절대적인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했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 게임 캐릭터 나와 있는 이것도 비율인 거예요. 퍼센트로 나와 있잖아.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야. 자, 그렇기 때문에 비율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 동안에 구체적인 일을 한 양이 나와 있다면 그때는 절대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율 쓸 필요 없어. 그냥 고지고대로 곱하기만 하면 돼. 일하는 양에다가 시간 곱하면 돼.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